저희가 어, 지난달 지난달과 지지난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카우치 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AI 벡터 관련된 AI랑 벡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어, 9월 달은 벡터 검색을 활용한 AI 파워드 블록체인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었고, 어, 10월 달은 똑같이 벡터 검색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젠 AI 어플리케이션 구축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금일은 그거에 이어서 똑같이 벡터 검색을 이용해 가지고 온 디바이스, 온 모바일 AI 어플리케이션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지지난달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좀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듣지 못하신 분들도 뭐좀 들으시다가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진행할 때에 어, 2시부터 대략적으로 4시 정도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2시부터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카우치 베이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온 디바이스, 온 모바일 AI에 대한 설명으로 좀 이해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일찍 끝나는 대로 또 만약에 일찍 끝나게 되면 끝나는 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온디바인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온디바이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우치베이스 DB와 카우치베이스 싱크 게이트웨이라는 놈이 같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고 구현하는지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 모바일 앱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되어 있는지 돼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 데모 어, 어, 내용들을 이제 비슷하게 뭐 실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용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만 보고도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실 때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늘 하듯이 카우치 베이스에 대해 가지고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201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카치원이라는 제이슨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랑 그리고 어, 맨베이스라는 인메모리 DB가 함께 만들어져서 21년도에 카우치 베이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이제 인베디드 DB 관련된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모바일 DB, 흔히 말하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Io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DB들을 저희가 이제 2014년도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게, 예, 아닙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DB 회사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DB가 아니고 약간의 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풀텍스 검색 엔진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파워드 벡터 DB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한국 고객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벌써 저희가 이제 한 14년 정도 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뭐 제조라든지, 어,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뭐, 게임 회사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보면 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응답 속도가 빨리 필요한 곳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실시간 응답 속도가 되게 빨리 필요한 그런 곳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편을 예약하는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행사
비행을 예약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어디서 받아오느냐면 이 회사에서 받아오게 되거든요. 아마데우스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실제 아마데우스라는 거는 많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같은 그런 데에서 비행 스케줄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행사한테다가 이제 다시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적으로 이제 어, 어, 실시간적으로 이야기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빈자리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처리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RDBMS 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곳에서도 저희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물류 관련 회사 관련들인데요. 뭐 까르푸나 테스코나 이런 회사들인데 제품 관리, 재고 관리들을 하고 있고 뭐 이 회사들은 과거에 RDBMS를 사용하고 있다가 저희 같은 DB로 이제 바꾼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많은 데이터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캐싱이라든지 노스QL이라든지 RDBMS라든지 AI 벡터 서치라든지 등등등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입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데벨롭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DB 플랫폼들,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저희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제 DB라고 이제 이 DB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우치베이스는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쭉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제이슨 다큐멘트 DB이면서 키밸류 캐시, 인메모리 캐시입니다. 키밸류 캐시. 그리고 쿼리를 비워내요. 일반 SQL, 표준 SQL을 쿼리를 지원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텍스트 검색 엔진 같은 검색 엔진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CQL 분석이라든지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것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이벤팅 처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시- 어, 뭐냐면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앱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뭐 재복구라든지 고거 형성 이런 부분도 지원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만약 인베드 DB도 지원해주는 그런 DB라서 쉽게 말하면 AI 파워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이다. 하나의 DB라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은 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해주는 클라우드 매니저 서비스로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베어메탈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하는 걸 어떤 곳에서든지 다 설치하고 구현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DB 플랫폼이라고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아키텍처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이제 인메모리 기반의 기본적 메모리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D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앞단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단 키밸류로 제이슨 다큐멘트를 DB에 집어넣게 되고요. 이제 이걸 그걸 서비스해 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키밸류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받은 것이 여기 보관되어지게 되시고 그리고 쿼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SQL 쿼리 서비스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SQL 쿼리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쿼리로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고 이 쿼리 서비스에 필요한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덱스를 만들게 되는데 뭐 크레이트 인덱스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인덱스 데이터는 별도로 인덱스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필드만 이 뒷단에서 실시간으로 인덱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 체인지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 인메모리 큐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인메모리 큐에 들어가게 되고 인메모리 큐에서 디다너스 인덱스를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풀텍스트 검색 엔진 같은 기능도 제공해 드리는데 이 풀텍스트 검색 엔진도 일반적으로 자인어 검색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인어 검색하는 부분들도 이 자인어 검색하는 별도의 API로 자인어 검색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SQL로
안에서 SQL 안에서 이 자연의 검색도 같이 돌려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검색도 여기에서 제이슨으로 제이슨 다큐멘트 데이터가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필드 항목에 대해서 자연의 검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연의 검색에 대해 가지고 리버스 인덱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리버스 인덱스가 여기에 보관되어지게 되고 여기에 보관되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 쿼리 서비스, 인덱스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검색 엔진 서비스 이렇게 개별 서비스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구조여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DR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별도로 XDCR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RDBMS 같은 경우에는 DR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DB의 데이터가 다 저장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로그에 떨어진 데이터를 읽어내서 다른 쪽 DR 시스템에 보내고 그 보낸 것들을 다른 쪽 DB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인메모리 DB, 이렇게 말하면 인DB DR이 되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베이스가 이 메모리 큐에 꼽히시면 이 메모리 큐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 XDCR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DB에다가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이벤팅 처리를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카프카 연동이라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쉽게 말하면 앞단에서 데이터 들어온 것들을 별도의 뒷단에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분석용 DB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용 DB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쪽에서 OLTP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OLAP형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뭐 빅데이터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구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만 언제든지 온시켜서 사용하면 되고 나중에 서비스가 더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온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마이크로 서비스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서비스 별도로 뭐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저희 카우치베이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서비스적으로도 이렇게 별도로 이제 구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 서비스를 별도의 VM 인스턴스에 구현할 수 있게 되십니다.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처럼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산 병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드들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구조이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다가 분산으로 저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분산 병렬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노드가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앞단에서 약간 라우팅 노드가 있어서 데이터를 넣어줄 때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그 데이터, 어느 노드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식별해서 바로 데이터를 넣고 빼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노드가 없는 그런 구조, 마스터 노드 리스트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키만 알면 해시 알고리즘을 태우면 기본적으로 어느 노드에 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맵이라는 게 있는데 클러스터 맵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 DB에 로그인하게 되면은 DB에 있는 서버의 IP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의 IP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키만 알면은 그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를 알아서 바로 그 서버로 데이터를 CRU를 할 수 있는 넣고 빼고 지우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게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별 서비스들을 구현할 때에 하나의 노드에 모든 서비스를 다 올릴 수 있지만 노드가 여러 개 있을 때에 어떤 서비스는 데이터 서비스는 세 대에 쿼리 서비스는 또 나머지 두 대에 또 인덱스 서비스 나머지 두 대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VM 인스턴스를 분리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워크로드별로 데이터가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워크로드별로 부하가 가더라도 다른 쪽 워크로드에 부하를 주지 않게끔 되어지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하나의 서비스에 부하가 몰리게 되면은 그 서비스에서만 스케일 아웃을 한다든지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레벨에서만 그 멀티 쉽게 말하면 아이클 서비스 보내주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그런 인프라 구성 차원에서도 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형태의 인프라를 구현하고 디플로이하고 확장하고 또 삭제하고 등을 온라인 중에 아무 서비스 영향 없이 그런 작업들을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 인프라를 제공해 드린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RDBM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지금도 뭐 많이 활용하겠지만 뭐 TPC-C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성능을 이 DB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CPU 메모리일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NoSQL DB 같은 경우에도 NoSQL DB의 벤치마크 툴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제 YCSB라고 그래가지고 야후 클라우드 서비스 벤치마크라는 툴이 있는데 이 벤치마크 툴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CPU 메모리에 메모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툴 할 때 이제 그 책에 뭐냐면 미리 사진에 체크해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성능 배치메이크한 아웃풋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알트로사라는 회사에서 테스트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다가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가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PDF 문서로 풀로 이 성능 테스트를 한 아웃풋이 어떤 피지컬 서버, 피지컬 VM에서 어떤 테스트를 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왔는지를 이제 비교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스QL 데이터베이스인 카우치베이스랑 몽고DB랑 알트라스 기본적으로 아마존 DB랑 아마존의 다이나모 DB랑 그리고 레디스를 비교해 놓은 장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워크로드의 50%로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50%, 라이트가 50%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카우치베이스가 아주 탁월한 성능을 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 중에서 워크로드 E라는 게 이게 뭐냐면 스캔 50%, 업데이트 50%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50%가 아니고 리더 50%가 아니고 스캔 어떤 것들을 데이터를 쭉 이렇게 스캔하는 50%에 라이트 50%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DB가 다이너믹 DB가 가장 빠른 성능을 내긴 하는데 이 워크로드에서 이 DB가 뭐 에러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뭐 리더 50%라는 다양한 곳에서도 보시면 저희 카우치베이스가 어, 다른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보다 DB들보다 빨리 성능을 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벤치앙크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성능만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문제 생길 때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노스QL DB 중에서 어느 DB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저희 카우치베이스가 가장 좋은 성능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압축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데이터를 압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게 되고 한 가지 이제 성능과 비용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고 요즘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에서 데이터를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비용도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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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DB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NoSQL DB와 SQL DB를 잘 아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기본적으로 NoSQL DB와 SQL DB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실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JSON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어, 가장 큰 차이를 이걸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QL은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그 테이블 구조를 빨리 저장하고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키를 만들고 그 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 키별로 키를 이용해서 빨리 데이터를 리드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1970년도에 하드웨어가 CPU 메모리 서버나 하드웨어 성능이 되게 느릴 때에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는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리얼 월드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얼 월드에 있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DB와
DB로 보관해서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DB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라든지 벡터라든지 뭐 검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말 같은 거니까요. 자연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셋이잖아요. 이런 데이터셋을 그대로 DB에 저장하고 내가 원하는 검색이라든지 데이터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DB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는 같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벡터 데이터베이스,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따로 있지만 저희 카우치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이슨 기반의 기본적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벡터도 지원하고 검색 엔진도 지원하고 큐밸류도 지원하고 타임 시리즈도 지원하고 그래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D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BMS는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하나 이력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기본 제이슨 다큐멘트는 하나의 문서, 제이슨 문서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 문서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끄집어내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생겨먹은 일반적 노스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RDB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QL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쿼리 랭귀지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도 별도의 API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데이터 넣고 빼고 하는데, 그리고 쿼리 할 때도 별도의 별도 랭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NC 표준 SQL을 지원해주는 기본적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이지만 SQL도 지원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SQL에서 NC SQL 표준이라는 게 있지만 NC 표준 SQL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 SQL에다가 기본적으로 제이슨에 있는 어떤 기능을 추가해 놓은 그런 그 SQL 표준인데요.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네스트랑 이제 미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 SQL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네임과 생일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일반 SQL처럼 테이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빌링 같은 경우에는 빌링이라는 하나의 칼럼 안에 어레이가 들어있고 어레이 안에 다시 서브 다큐멘트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신용카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 정보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죠. 이런 이제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넣게 되면 이 빌링이라는 정보를 끄집어낼 때는 이 전체 의뢰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필요합니다. 합쳐서 넣다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풀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묶고 풀고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네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전체를 풀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할 때는 빌링 밑에 타입, 뭐 빌링 밑에 카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빌링 밑에 첫 번째 의뢰의 타입의 타입이 뭐냐, 빌링의 두 번째 의뢰의 카드 넘버가 뭐냐, 이렇게 이제 검색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버 다큐멘트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그 다큐멘트에 있는 데이터만 변경이라든지 업데이트도 가능한 그런 별도의 기능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RDBMS처럼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 스키마를 가지고 가는데,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가는데, DB 스키마 테이블로 저희는 이제 버킷, 스코프, 콜렉션, 다큐멘터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은 인메모리로 다 메모리를 두고 빨리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버킷을 만들 때에 하나의 클러스터에 여러 개의 버킷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버킷은 인메모리로 쉽게 말하면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버킷으로, 어떤 버킷은 그렇지 않는 버킷으로 일반적으로 메모리와 디스크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버킷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 데이터 레이크처럼 저희 카우치베이스 DB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도 저희 카우치베이스 데이터에 가져와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인데, 이제 카우치베이스 모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카우치베이스 모바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카우치베이스 라이트가 있고 하나는 카우치베이스 싱크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랩탑이나 Io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DB, 인베디드 DB가 있는데 이 인베디드 DB가 저희는 이제 카우치베이스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 이 인베디드 DB랑 저희 서버에 있는 카우치베이스 DB랑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이제 싱크 게이트웨이라는 놈입니다. 이 싱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여기 있는 어, 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데이터의 DB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그냥 바로 DB에만 이쪽에는 DB에만 데이터를 넣어주면 DB 레벨에서 서브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어, 어, 그냥 별도 기능 없이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서버 단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이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을 바꾸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앱에서 그 데이터를 또 이 앱에다가 있는 데이터에다가 어, 어, 심리스하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싱크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좀 이따 오늘 다양하게 좀 설명드릴 텐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 인베디드 DB에서도 이 서버뿐만 아니고 이 DB, 요 인베디드 DB 레벨에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오늘 설명드릴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벡터 검색도 되는데 벡터 검색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풀텍스트 검색이 일반적으로 풀텍스트 검색인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제이슨 다큐멘트 이런 제이슨 다큐멘트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신발이라는 그런 하나의 리얼 월드의 데이터 모델로 본다 그러면 신발이 어떤 타입인지 그 아이디가 뭔지 어떤 카테고리 있는지 그 신발 이름이 뭔지 등이 있을 거고 이 신발을 그 어떤 신발인지 대해서 설명해 놓은 문장이 있을 거고 이 설명해 놓은 문장을 기본적으로 벡터화해 놓을 수 있는 문장이 있을 데이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텍스트로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과 같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벡터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쿼리를 할 때 이 SQL 안에서 자연의 검색과 AI 벡터 검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SQL 문장 안에서 쿼리 쉽게 말하면 이 필드가 디스크립션인데 안에서 스니크라는 요런 키워드가 있는 문서를 신발을 찾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SQL 조건들을 이제 할 수 수행시킬 수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인베딩 형태의 기본적 벡터 쿼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DB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의 쿼리로 하나의 SQL로 SQL뿐만 아니고 자기네 검색 엔진으로서 AI 벡터 검색을 하나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DR 기능을 제공해 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DB DR을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뭐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DR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어, 액티브 DR도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챗GPT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 잘 아실 텐데 요즘에 AI 많이 쓰시니까 챗GPT를 제 카우치베이스 DB 안에 넣어놓은 게 이제 제 IQ라는 게 있는데 특히 말하면 생성형 AI 기반 코딩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말로 어떤 SQL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말을 치면은 내부에 있는 스키마 정보를 알아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SQL이라든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C 코드라든지 뭐 파이썬 코드라든지 쉽게 말해 디벨롭 할 때도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코딩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지원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제 카우치베이스는 이제 좀 더 직관적이면서도 기본적으로 제이슨 데이스 제이슨 문서기 쉽게 말하면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직관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SQL로 그리고 쉽게 AI 기반으로 쉽게 데이터를 넣고 빼고 분석 가공할 수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DB이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카우치베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이제 가장 키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은 한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AI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고 그리고 AI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벡터 검색이 뭔지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L에서
SQL에서 벡터 검색뿐만 아니고 SQL에서 자연의 검색이라든지 다른 검색들을 하나의 쿼리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쿼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 그거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세멘틱 검색과 기본적으로 제네 AI에 관련된 샘플들을 이제 지난 2달 동안 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은 뭐냐면 이제 엣지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엣지에서 어떻게 어디 태반 앱을 만들 수 있을까? AI 파워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엣지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벡터 서치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벡터 서치를 활용할 때에 엣지에서 뭔가 벡터 서치 쓰려고 그러면 데이터 인베딩을 해야 되는데 인베딩을 어떻게 동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째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주얼 서치, 쉽게 말해 이미지 검색하는 부분인데 이미지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엣지에서 뭐냐면 AI 기반으로 앱을 만들게 되면은 엣지에서 어떤 앱을 만들었을 때 진짜 속도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네트워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엣지에서 뭔가 앱을 수행시키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 한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그나마 좀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엣지에서 AI 기능을 활용하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이슈도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 카우치베이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우치베이스 서버 그리고 싱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카우치베이스 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베이드 DB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SQL 인베이드 DB에서 대표적인 게 SQL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파이어베이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뭐냐면 엣지 단에서 사용하는 인베드 DB들이 있는데 그런 DB들은 기본적으로 엣지에서만 앱에서만 동작하는 DB입니다. 그래서 그런 앱이나 IoT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싱크를 시키고 싶으시면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싱크하거나 데이터를 받아와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앱을 만들 때에 IoT 디바이스를 만들 때에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구현을 해줘야지 됩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만들면 되는데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 외에 데이터를 싱크시키는 그런 기능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 고민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체 쉽게 말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가져가는 저희 카우치베이스 모바일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에 있는 데이터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카우치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DBS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벡터 검색 기반의 시뮬리티 검색이라든지 시멘틱 검색이라든지 RH라든지 하이브리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엣지 레벨에서도 똑같게 검색할 수 있고 똑같이 검색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모델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트 검색이라든지 시멘틱 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인 센터에 DB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엣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싱크 게이트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다 내가 원하는 AI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엣지에서 데이터 벡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놓고 보면 엣지에서 벡터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도 벡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쿼리당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통합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엣지에서 벡터를 검색에 활용할 수 하게 되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오프라인 커스터 모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도 모바일 DB 내에 인베딩 데이터 모델이 있어서 이 인베딩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모바일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벡터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의 쿼리당 비용을 줄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있는 기본적 인베딩 모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베딩 모델을 활용할 때마다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 룩업을 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베딩 모델을 콜하는 것도 하나의 API 콜도 다 비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벡터 관련된 부분들을 만약에 서버에서 수행하게 되면 이 서버의 CPU 부하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이 서버 센터에 있는 전기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바일로 갖고 오면 모바일에 있는 앱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에 있는 전기 비용도 같이 줄일 수 있게 되죠. 뭐 쉽게 말하면 전체 운영 비용을 쉽게 말해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만약 내 폰 안에 암호화해서 보관되고 있는 그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 안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를 LLM이나 이런 쿼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개인정보를 보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내부에서 수행시키기 때문에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통합 대신 엣지와 메인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됐었을 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바꿔준 그 데이터가 바로 엔드 단에 프론트 단에 돌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앱에 있는 데이터도 바로 동기화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심리스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원활한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앱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앱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로직만 열심히 만들면 되지 그런 데이터 싱크가 맞추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키피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용할 수 있냐면 SQLite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인베디드 모델을 탑재시킬 수 있고요. 저희 카우치베이스 라이트가 있고 라이트뿐만 아니고 인베디드 DB뿐만 아니고 인베디드 모델을 DB 안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 앱 안에다 같이 탑재시켜서 비즈니스 로직을 다큐멘트가 들어오면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문서 들어온 것들을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서 인베딩을 해서 DB에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검색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도 검색이 왔었을 때에 검색 키워드들을 검색 어떤 것들을 인베딩 모델에서 인베딩을 해서 인베딩된 벡터 검색 기반으로 이 카우치베이스 라이트에 대해 가지고 또 벡터 검색을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엔드 유저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멘틱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알레이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이지를 할 때에 만약에 요즘 이제 이슈가 되거나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LLM이 라지 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뭐냐면 아주 큰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LL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뭐냐면 스몰 랭귀지 모델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엣지 레벨의 스몰 랭귀지 모델의 LLM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엣지 레벨에 있는 그 LLM을 활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RAG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아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성능적으로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엣지 레벨에서도 벡터 DB가 제공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쉽게 말하면 스몰 랭귀지 모델을 일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 LAG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엣지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벡터 데이터를 만들고 보관하는 거는 엣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DB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벡터 데이터는 데이터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또 엣지에서 벡터를 만들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이 벡터를 다 만들어서 넣는 것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벡터를 만들 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벡터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벡터 DB를 만들어서 벡터 값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런 하나의 어떤 툴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하나의 다큐멘터가 들어오면 그 다큐멘터 중에서 특정한 부분들을 벡터화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벡터를 바로 가져와서 벡터화하는 게 아니고, 벡터화된 데이터를 가져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는 코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펑션을 통해 가지고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인베디딩 모델을 활용해서 내부에서 뒷단에서 벡터화해서 다시 벡터 대비를 DB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들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벡터 인베딩 모델을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레이지 벡터 인덱스인데, 이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디벨로퍼가 어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 검색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벡터 인덱싱을 해서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벡터 인덱스 수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인덱싱 하는 게 아니고, 벡터 인덱싱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벡터 인덱싱을 만들어 놓고 인덱싱을 만들어 놓고 벡터 검색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돼서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한 경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주얼 시초입니다. 이미지 검색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검색을 모바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비주얼 서치는 일단은 보고 그거를 식별하고 그리고 응답을 해줘야겠죠. 이제 이런 구조로 하게 되시는데, 과거에 기본적으로 리테일에서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할 때, 상품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뭐 손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바코드를 읽는다든지, 물론 바코드 이런 것도 하는 이미지 검색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찍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포스 기계들이 쉽게 말하면 이미지 검색 기반의 포스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 카트. 아마 신문 기사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카트에다 물건을 집어넣기만 집어넣으면 자기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비용 같은 거를 다 넣어주는 거죠. 처리해 주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나중에 카트를 갖고 실질적으로 그 상품 매장에서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카드 결제로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데, 그런 구조를 엣지 레벨에서 쉽게 말하면 개별 사진 하나를 다 서버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는 그냥 껍데기만 있고, 그런 사물 인식할 때마다 서버에 갔다 와가지고 뭐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사물 데이터들을 이 앱 하나의 패드는 앱 안에서 이렇게 벡터화 해놔놓고 벡터 DB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벡터 DB 만들어 놓고 있으면 사진을 찍으면 이것을 앱에서 식별해서 이것이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고, 언제나 아주 프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빨리 이제 쉽게 말하면 서버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바로바로 엣지 단에서 바로바로 조회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활용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요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앱 단에서 문서를 집어넣으면은 넣을 때에 기본적으로 인베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인베딩을 해서 인베딩 데이터를 DB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사진을 하나 읽은 사진을 대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인베딩을 해서 그 인베딩된 값을 기반으로 가지고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모델이 이제 주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전 AI, 비전 서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보안 피처를 가져가면서도 아주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뭐 보험 청구할 때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어, 뭐 다양한 것에 뭐 특히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라든지 뭐 보안 이런 부분들 아주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 시티 이런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예.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대략 한 50분 정도, 한 45분 정도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2시 50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에, 정각 3시에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현해서 카우치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구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쉬는 시간 중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채팅방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3시가 되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지금 세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동영상을 뭐 따로, 어, 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뭐 저희 지금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썩, 어, 말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거려해서 잘 안 올리는데, 꼭 한두 번씩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엔 동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링크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저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실습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DB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싱크 게이트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어, 카펠라라고 해가지고 DB에서 서비스가 이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DB를 하나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똑같이 카펠라를 통해가지고 싱크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 대해서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엣지에서 벡터 DB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우치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우치베이스 카펠라라고 그래가지고 DB에서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cloud.couchbase.com에 가지고 프리로 뭐냐면 일반 사용자 계정 하나를 만드시면 누구든지 프리로 DB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작은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필요한 테스트는 다 가능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인업 하시고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DB를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DB를 만드시는 화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DB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여기서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디폴트로 마이 퍼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뜨고요. 물론 뭐 별도로 여기에서 프로젝트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이름을 따 별도 이름 하나를 만드셔도 되고요. 만약 그렇게 이름 을 만드시면 그 만드신 이름을 선택해가지고 컨티뉴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에 DB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싱글 로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프리티어를 쓰시거든요. 프리티어에다 이걸 싱크를 찍으시고 내가 만드는 DB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DB를 어느 클라우드에 만들지, AWS에 만들지, 애주에 만들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 만들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리전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크레이트 클래스를 하시게 되시면 이제 DB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DB가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면서 오퍼레이션 밑에 이 만들어진 DB가 여기 현재에는 디플로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헬시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DB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보통 이렇게 DB가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DB 안에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 DB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이 DB를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데이터 툴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포터라는 게 있는데 임포터에서 어, 로드 샘플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DB 내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샘플 데이터 셋들이 제공해드려요. 그 중에 뭐 트래블 샘플이라든지 비어 샘플 같은 게 있는데 뭐 비어 샘플이나 트래블 샘플 하나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웹 UI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 툴 안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키마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버킷, 스코프, 컬렉션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테이블 그리고 개별 하나하나의 문서 하나가 이제 로가 되겠죠. 다큐멘트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다큐멘트는 키밸류로 데이터를 넣고 빼갈 수 있는 서비스고요. 쿼리는 SQL을 쓸 수 있는 그걸 보시면 되고 인덱스는 SQL을 만들어 놓은 기본적 인덱스 정보를 보는 거고요. 서치는 풀텍스트 검색 엔진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말하면 자연의 검색 엔진을 할 수 있는 자연의 검색 엔진의 검색 리버스 인덱스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클라우드에 DB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접속하려고 그러면 클라우드 접속 커넥트 스트링 같은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툴 옆에 보면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커넥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커넥트 스트링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allow IP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서버 DB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고 allow IP에 들어가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그 대역대에 있는 기본적으로 공인 IP 어드레스를 허용을 해줘야지만 접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allow IP 어드레스에서 IP를 허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들어오는 넌 아이디 계정이 필요할 텐데 그거 말고 새로 만든 DB로 접속하는 DB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DB의 계정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는 게 이걸 누르시면 DB의 접속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커넥트 스트링과 DB에 있는 IP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DB 접속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뭐 보안 일반적으로 보안을 쓸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펌키를 쓰듯이 그런 형태로도 이제 접속할 수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화면에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필요만 하시다 그러면 설명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음, 어, 기본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안에 DB를 만들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젝트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르면 내 프로젝트 안에는 현재 DB를 하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앱 서비스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앱 서비스가 뭐냐면 앱 서비스가 싱크 게이트웨이를 저희 카펠라에서는 앱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앱 서비스인데요. 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 싱크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만약에 하나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저희 앱 서비스라고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앱 서비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앱 서비스를 하나씩 만드는 페이지는 22페이지 다음부터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티어 똑같이 해서 앱 팁을 만드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걸 이제 설명 드릴 때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하나의 샘플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모바일 앱에 이런 설문조사하는 앱을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이 설문조사하는 앱에서 이 설문조사에서 앱에서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싱크를 시키면 서버에도 데이터가 올라가는 그렇게 이제 싱크되어지는 그런 앱인데요. 이걸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싱크 게이트웨이를 만들려 그러면 아까처럼 DB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싱크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DB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설치형으로 DB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기본적 카펠라에 있는 오퍼레이셔널 DB를 하나를 만들거나 일단 DB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다음 에 싱크 게이트웨이를 라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축을 하거나 혹은 아까 카펠라에서 말씀드린 앱 서비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앱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앱 서비스에 대해서 또 엔더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DB 접속하기 위한 엔더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씀 DB 접속하는 기본 URL이 있다시피 똑같이 이 앱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앱 서비스로 로그인할 수 있는 엔더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엔더포인트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 엔더포인트를 만들 때에 이런 사용자 계정이나 롤이라든지 액세스 컨트롤 같은 거를 정의를 해서 엔더포인트를 구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기 위해 가지고는 똑같이 방화벽이라든지 앱 서비스에 또 IP 을라우드로 또 똑같이 등록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방화벽도 열어주고 그리고 앱 서비스 IP 을라우드도 또 똑같이 오픈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 앱에서 DB에 접속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앱에서 DB 접속하게 되면 그 싱크 웨이트를 통해 가지고 DB에 있는 DB랑 데이터를 이제 싱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앱에 있는 쉽게 말해 모바일 앱에 있는 앱이 이 싱크 게이트웨이에 있는 이 엔드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DB에 있는 하나의 버켓에 있는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앱은 앱의 엔드 포인트는 하나의 버켓하고만 1대1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가 두세 개의 버켓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버켓하고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물론 버켓 안에 스코프라든지 콜렉션이 있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은 다 구현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B 내에 다양한 버켓이 있을 때에 앱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싱크 앱 서비스에서 다양한 엔더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앱들을
같이 하나의 DB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겠죠. 이 샘플이라는 하나의 버킷 안에 뭐 스코프 1이라는 버킷과 스코프 2라는 버킷이 있다 그러면 이 버킷이 어떤 앱에는 스코프 1과 스코프 2를 쓰면서 또 별도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로컬 또 DB가 있겠죠. 로컬 DB. 왜냐 이게 인베이드 DB니까 인베이드 DB에는 로컬 DB가 있을 거고 그 로컬 DB와 이 스코프 A, B를 합쳐서 하나의 앱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다른 앱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앱은 뭐 A만 갖고 만들 수 있고 어떤 앱은 B만 갖고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운데 싱크 게이트웨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싱크 게이트웨이 또 싱크 게이트웨이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만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 싱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또 다른 싱크를 통해서 서버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라키한 그런 구조로 이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개별 다큐멘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사용자가 그 다큐멘터를 읽고 쓰고 리드라이트 할 수 있는 어떤 보안이라든지 인정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인정 관리를 처리해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채널과 사용자와 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인정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나 메커니즘들은 이제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싱크 함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메커니즘들을 이제 처리한다라는 것들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앱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제 약간 홈페이지 중에서 앱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앱 서비스를 누르면 이제 앱 서비스 이름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앱과 연결되어 있는 DB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DB이기 때문에 DB가 하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연결할 DB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리모드로 이제 DB를 크리에이트 하시면 이제 하나의 앱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앱 서비스를 만들 때에 쉽게 말해 모바일 DB 안에 들어가는 스코프랑 콜렉션이 있는데 모바일 DB 안에 있는 스코프 콜렉션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서버에 있는 그 버킷 안에 있는 콜렉션과 스코프 이름이 똑같은 이름으로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레벨로 똑같이 동기화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엔드 포인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 앱 서비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앱 서비스 안에 엔드 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 등록은 거기서 앱 서비스에서 크레이트 엔드 포인트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이트 엔드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앱 서비스 안에 엔드 포인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 이름을 주고 이 엔드 포인트에 해당되어지는 엔드포인트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버킷과 스코프를 주고 그 스코프 안에 있는 컬렉션들이 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테이블이 되겠죠. RDBM에서는 테이블로 돼가지고 디폴트로는 언링크로 나와 있을 때 이걸 내가 만약에 쓸 거면 링크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endpoint를 누르시면 이제 하나의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알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액세스 컨트롤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롤을 하나 롤은 이거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롤을 하나 만들면 디폴트로는 이런 식으로 크레이트 롤에 가서 어, 롤 이름 하나를 주고 그리고 이 롤과 관련되어 있는 어, 콜렉션과 이 콜렉션 관련된 채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채널 이름을 하나를 주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엔드 포인트에 해당되어지는 사용자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사용자 크레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 명과 암호를 주시게 되고 이 사용자에 해당되어지는 아까 그 롤 그리고 콜렉션 그리고 채널 별도의 채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앱 서비스에 대한 IP도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앱 서비스 옆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커넥트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제 커넥트 디스팅 정도 나오는데 여기 말고 세팅에 가시면 별도로 이 allow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이 allow IP 어드레스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모든 데이터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IP 대역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IP만 줄 수 있고 그래서 allow IP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웹상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카펠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트라이 포 프리라고 있죠. 트라이 프리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아이디 계정 하나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물론 기업이나 구글에 있는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을 그대로 이제 사용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고 저도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 안에 DB와 앱 서비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프로젝트 가보시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POC 프로젝트에 이제 이게 하나의 DB랑 앱 서비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앱 서비스가 있는 거고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DB가 있고 이 DB를 딱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 노드는 하나이고 버전이 얼마이면서 CRDL은 어떤 건지 이런 정보가 좀 나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툴, 앱 서비스, 커넥트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커넥트는 뭐냐면 이 DB에 대한 접속 정보이고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DB에서 데이터 툴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그런 이제 창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블 샘플이라는 버킷 안에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요 이런 인벤토리나 스코프 안에 이런 형태의 콜렉션이 있고 콜렉션 안에 다큐멘트 몇 개가 있는지 보여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이라는 스코프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스베이라는 어, 컬렉션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키밸류로 다큐멘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등록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여기 크리에이트 다큐멘트로 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문서를 키를 하나를 주고 문서를 하나를 만드시면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이슨 다큐멘트는 기본 스키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바일의 스코프라는 컬렉션, RDB는 말하는 테이블이죠. 테이블 안에 이런 스키마가 전혀 다른 데이터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은 완전 다른 스키마잖아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들어가고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쿼리 서비스에서는 이제 쿼리를 SQL 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쿼리 서비스를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앱 서비스로 가보시면 여기 앱 서비스로 딱 누르면 제가 앱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안 만들어 놨으면 여기 이제 크레이트 앱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티어 같은 경우에는 앱 서비스를 하나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앱 서비스 여기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트 앱 서비스를 누르시면 아까 제가 보신 그런 화면처럼 앱 서비스를 만드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앱 서비스 하나를 만드시면 되고 이 앱 서비스랑 링크되어 있는 DB가 이 DB가 되는 거죠. 서치 D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앱 서비스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엔더포인트가 나오죠. 제가 엔더포인트 여러 개를 만들어놨는데 그중에서 오늘 테스트할 거는 서베이라는 엔더포인트를 여기서 크레이트 엔더포인트 있죠. 여기서 크레이트 엔더포인트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름을 주고 버킷과 스코프와 이걸 주고 이제 크레이트를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만들어 놓은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베이라는 이제 컬렉션을 사용한 트래블 버킷에라는 버킷에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라는 스코프에 그리고 이제 서베이라는 콜렉션, RDB로 말하는 테이블을 링크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에 제가 사용자나 롤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 추가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그냥 add create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add create 하시면 됩니다. add 롤 해가지고 롤을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에 이 화면에서 커넥트를 누르면 이 앱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퍼블릭 커넥트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앱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키 값으로 인정하고 싶다. 펌키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정 로그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별도로 이 앱 서비스의 개별 앱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뭔가 관리를 하거나 성능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저희가 포트를 얘는 804984를 쓰는데 얘는 4985번을 써서 어드민을 할 수 있고요.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정보는 4988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이제 성능 정보를 매트릭 정보를 이제
뭐가 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거라 그러면 별도로 이 앱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 계정을 별도 하나를 만드셔야지 돼요. 쉽게 말하면 어드민 계정을 따로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모니터링하는 거, 이게 세팅에 가시면 이 앱 서비스에 대해서 음, 잠깐만요. 오, 컬렉션 델타 서비스. 여기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여기에 커넥트에 가시면 그런 게 있고, 요 밑에 가시면 이제 IP 얼라우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IP 얼라우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 이렇게, 제가 다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IP 얼라우드 누르시면, 현재 내가 접속한 IP를 누르시면, 여기 add current IP를 누르시면, 내가 프라이빗 영역 안에 들어있더라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퍼블릭 IP를 가져와 줘요. 그래서 add 얼라우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대역을 주셔도 되겠죠? 대역을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아니면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컨펌을 누르시면 이제 0.0.0 IP를 이제 어떤 곳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게끔 되겠죠. 이렇게 이제 IP를 얼라웃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이제 앱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앱 서비스를 만들 때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액세스 컨트롤 밑에 보면 이게 어, 그 인증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가지고 여기 다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서베이를 누르시면 별도로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싱크시킬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룰이나 규칙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오늘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디테일한 내용의 ACL이라든지 그러니까 싱크시킬 때 필터링을 한다든지 싱크시킬 때 특정한 부분들은 뭐 싱크시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싱크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싱크시키기 원하는 것들만 싱크시킬 수도 있고 또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요 싱크라는 펑션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것만 하나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데모로 보여줄 앱 같은 경우는 GitHub에 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뭐냐면 기본 유닉스 프리라는 GitHub 안에 서베이 데모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셔서 크롬 가서 이 링크를 카피하시고 그다음 내 PC에서 내 서버에서 기크론 하신 다음에 일단은 제가 맥이기 때문에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디벨롭할 때 앱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엑스코드 쓰기 때문에 엑스코드라는 디벨로퍼 툴을 열고 거기에서 파일 오픈에 갔어서 뭐 마이폴드 밑에 가시고 이제 여기 서베이 데모.엑스코드라는 프로젝트를 오픈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엑스코드를 열고 어 원래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를 열면 다 죽여버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그러는데요. 혹시 이걸 또 처음 써보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다 죽이고 새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엑스코드를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여기 오픈 익지스팅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한번 열었다 그러면 한번 연 거에 대해서 여기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픈 리스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내 폴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GitHub에 받았는 폴더가 어떤 폴더냐면 서베이 디폴트에 여기 서베이 엑스코드 프로젝트 선택하고 이렇게 오픈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픈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카우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같이 패키지를 포함시켜 줘야지만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라는 이 앱을 만들 때 카우치 베이스 DB를 쓸 수 있잖아요.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 DB를 쓰기 위해 가지고 여기 서베이 데모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가셔서 여기 뭐 인포도 있고 빌드도 있고 패키지 디펜던시 있는데 패키지 디펜더에 가셔가지고
애드를 하시면 이-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여기에 요 링크에다가 제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URL 있는데 그 기대변 URL을 여기다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우치베이스 DB, 카우치베이스 라이트 DB에 대한 패키지, 그리고 얘는 뭐냐면 카우치베이스 DB를 쓰면서 벡터 검색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이제 같이 애드 패키지를 해주셔야지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드 패키지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어, 여기 서버 싱크에 가보시면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커넥터 스트링 타겟의 서버에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앱 서비스에 만들어 놓은 엔드포인트거든요. 엔드포인트 정보에 이 엔드포인트 있는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 바꿔주시면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놓았던 커넥트에 있는 요 이름이죠.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큐리티에 제가 여기 애드 유저로 만들어 놓았던 인베스티게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런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런이 되면서 빌드가 되면서 이제 어, 쉽게 말해 시뮬레이터 하나 뜨거든요. 이제 제 맥 PC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어, 시뮬레이터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시뮬레이터 좀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상태가 여기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터가 뜨고 있네요. 이 뜨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뮬레이터 하나 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에서 메뉴를 누르면 데이터를 이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한글을 볼 수 있고 서버랑 싱크시킬 수 있고 물론 이제 넣자마자 바로 싱크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앱은 넣고 말 때 별도로 싱크 버튼을 눌러서 싱크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버 접속할 때 푸시 앤 풀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액션을 눌러주면 그때에 서버인 데이터를 가져오고 풀 시키는 가져오기도 하고 싱크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서 여기서 인서트 데이터를 누르고 아이디를 이렇게 뭐 000, 0, 10 남성이고 10대고 뭐 처음 방문했고 매우 만족하고 그리고 의견 뭐 굿,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출하면 제출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앱에서 셀렉트해서 뭐 아이디로 검색하면 아까 00010이었나요? 00010이었나요? 그냥 올려볼게요. 올려보면은 그 키를 제가 000으로 넘겼는데 0001이 있고 000010이네요. 아이디로 조회하면 00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DB에 가보시면 제가 이미 테스트 해놨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툴에서 글을 내보면 지금 있는 정보가 40대, 50대 이렇게 있거든요. 30대. 아까 제가 넣었던 10대의 정보는 이게 없잖아요. DB에는. 그죠? DB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앱에서 여기서 서버 싱크를 가서 서버 싱크를 누르면 싱크 됐다고 나오고 여기에 뭐 어떻게 싱크 됐는지 뭐 어떤 정보가 나오고요. 물론 다시 여기서 다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방금 넣은 10대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좋아요. 처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바꾸는 것도 클라이언트에서 내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큐멘트에 가서
여기에서 좋아요가 아니고 굿으로 바꿔보자고요. 굿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앱에서 셀렉트에 가서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0010 지금은 그대로 좋아요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서버 싱크에 가서 서버 싱크를 누르면 뭔가 좀 꼴 안 될라나?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000010 이렇게 누르면 뭔가 좀 데이터 싱크가 뭔가 좀 꼬여 있네요. 여기 밖에서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샘플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들을 뭐 서베이 누르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들대로 따라가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드 설명을 제가 좀 해놓은 거고요. 예? 이런 코드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빌드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할 예고는 여기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벡터 서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빨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칼라나 워드들을 데이터를 벡터화 해놨고 벡터 검색해 주는 거 하는 거고요. 이 가장 심플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애플의 비전 AI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에 대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앱. 그거와 비슷한 또 비전 AI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샘플도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다 기본적으로 소스가 여기 기업에 가면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 소스를 다운받으셔 가지고 실행해 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소스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이 소스를 받아가서 실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소스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소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 깃허브에 가보시면 제가 이 서베이 소스에 가보시면 이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별도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놔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서 내용 보시면 쉽게 이제 따라가기 하시면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심플 뭐냐면 벡터 서치 샘플 이런 앱인데 얘는 뭐냐면 요 기덥에 가셔가지고 똑같이 기덥 크론 하시고 기덥을 크론 하시고 똑같이 엑스코드에 들어와 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버하고 싱크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모바일 카우치에서 라이트 안에서 앱 안에서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여기서 오픈에 가서 제가 이미 다운받아 놓은 패키지에서 만약에 칼라면 칼라에 내가 iOS 올리기도 iOS에 칼라 이 엑스코드를 이렇게 여시면 그냥 소스 코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패키지 디펜던시 관련된 부분이 없다 그러면 패키지 디펜던시 부분만 칼라로 찍고 프로젝트에 가셔서 이 패키지 디펜던시에 없으면 여기에서 추가를 여기 플러스를 누르고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다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런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뜰 건데 뜰 걸 두고 제가 한번 뒷페이지를 좀 설명드리면 소스 코드를 좀 설명드리면 칼라 같은 경우에는 칼라가 우리 RGB 색깔로 되어 있으면 아마 그 지난번이나 지난번 어, 어, 세션을 들으실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칼라가 RGB라는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벡터화해서 뭐 000이면 0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랙이고 뭐 255, 255, 255이면 어떤 색깔이 있겠죠? 그런 색조합으로 가지고 색깔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 색조합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DB에 집어넣어 놓고 그 3차원의 디멘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검색을 할 때에 벡터 값이 들어오면 새로운 벡터 값이 들어오면 이 벡터 값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검색 인덱스 만들어 검색 기반으로 셀렉트를 해서 검색해오는 그런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모바일 앱에서 벡터 검색을 해주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워드 같은 경우에도 단어들을 미리 집어넣고 단어들을 쉽게 말하면 300차원으로 디멘전으로 벡터화해서 벡터화된 DB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찾아주는 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벡터 디스턴트를 계산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와보면 시뮬레이터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숨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컬러 앱 같은 경우는 이 컬러가 아까 말씀드린 RGB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RGB 색깔을 뭐 0, 0, 150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하면 이 0005라는 색깔과 가장 유사한 색깔들을 찾아주는 거죠. 뭐 20, 150 찾으면 검색하면 이 색깔과 가장 유사한 색깔을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검색을 해주는 그런 아주 심플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워드에 가서 iOS에서 워드 프로젝트를 열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이미 이 앱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돌리시면 여기 요 앱이 떠요. 워드 앱이. 워드 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워드 값 뜨고요. 이거에서 만약에 뭐 디너라고 치면 얘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얘가 단어 뜻이 모르니까 디너라고 치면 디너와 꼭 가장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만약 브런치, 뭐 밀, 버페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 애플 이런 거 있을까요? 데이터 없을 수도 있어요. 애플이 있으니까 애플이라고 치면 애플이랑 유사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앱 단에서 뭔가 벡터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인텔리전스 앱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앱 중에서 지금 화면에서 그냥 만약에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면 요 인텔리전스 앱이라는 앱을 요 그 뭐냐 그 바코드 읽으시면 앱을 하나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요런 뭐 도넛이 됐건 바코드가 됐건 아니면 심벌들 이게 찍으시면 얘가 어떻게 그 동작하는지를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있는 자료인데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앱을 받으시면 여기 서치를 누르면 이게 서치도 가능하고요. 이게 제가 이게 헛 테이크를 누르면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때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 앱을 찍으시면 이 앱 자체도 되는데 이 앱도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앱 프로그램 자체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심플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에서 다운받으시면 여기에 소스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똑같이 제가 다운받아놨기 때문에 인텔리전스라는 앱이 있고요. 얘를 프로젝트를 열면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얘는 앱을 수행시켜도 제 노트북 자체에 이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터가 폰처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어,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이 앱을 연 거는 이제 소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스 설명까지도 뒤에 넣어놓지 않았구나. 그냥 소스를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어,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해주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소스가 쭉 들어있어요. DB를 어떻게 열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이게 트라이 데모를 만들고 그리고 페이스 벡터 인덱스라는 인덱스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네임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인덱스 만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서 소스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읽으면 그 이미지에서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가격 정보 쉽게 말하면 포스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샘플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건데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앱입니다. 똑같이 이런 앱이 있다 그러면 얘도 비디오를 한번 열어보면 비디오를 브링크 열기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실 텐데 And rating. For each part, availability at nearby locations is also shown, so I know where I can go to pick up a part today. This is all done with a single SQL++ query in Couchbase. 얘는 이제 C++로 만든 쿼리 이제 샘플이라고 Now, if you're 보시면 like me, 되고요. your refrigerator, coffee maker, and truck are always breaking because of some part failure. But when I want to order a replacement part, I often don't know what the part is called. With a semantic visual search based on Couchbase's vector search, I can take a picture to identify what the item is. The vector embedding of the uploaded image is run through a nearest neighbor search of other images that have vector embeddings in Couchbase. For this demo, the embeddings are obtained from Azure Computer Vision, but any model that can create vector embeddings can be plugged in. Again, 이렇게 this is all done with 사진을 a single 찍으면 SQL++ query using a technique called hybrid search, combining vector search, geospatial search, 저를 range 인식을 search, and 해가지고 어떤 사물인지 어떤 to try this 데이터인지 demo for 체크를 yourself, 해서 check out the 표현해 URL on the 줍니다. screen. Thanks for watching. 예, 이렇게 되어진다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도 똑같이 여기 가면 기덥 레파지토리 데이터가 있거든요. 기덥 레파지토리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그 스피커 마이크를 뺀 상태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충 설명드린 내용들은 거의 대략적으로 다 이제 데모 설명 이런 것들 이제 설명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질문 같은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거의 매달마다 한 번씩 이제 카펠라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 연말이나年초 같은 경우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 연말도 껴 있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자체가 뭐 구정도 있고 해서 아마 다음 웨비나 세미나는 2월 달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카메라 세미나 시작할 거고 2월 달부터 이제 새해에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디벨로퍼 모델이라든지 저희 카우치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2월 달에는 저희 카펠라 컬럼나 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약간의 데이터 분석을 이제 뭐냐면 저희 DB뿐만 아니고 이 기존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다음 카펠라 웨비나에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우치베이스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좀 더 테크니컬하게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시면 저희 카우치베이스 아카데미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learn.couchbase.com 이라는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많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만 들으셔도 웬만하게 관리하거나 운영이나 개발하실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이제 한글이 아니고 영어라는 점, 그 점은 좀 양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페이퍼를 아마 쉐어해 드릴 텐데, 쉐어해 드리는, 어, 그 페이퍼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카우치베이스 라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 어떤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샘플 코드들도 여기 이제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참고하셔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실제 샘플 코드들이랑 요 데이페이퍼들을 함께 참고하셔서 이제 스타디 하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45분 줬는데 한 15분 정도 빨리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한 뭐 저희 카펠라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